자, 갑시다. 모의고사 19번째입니다. 1번 다음 시를 읽은 사람들이 감상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감상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를 보기 전에 답지를 먼저 보시면 1번 답지 문장이 종결부에 구할까 동그라미 반복적 사용 눈으로는 보이죠 분명히. 그럼 맞아요. 현실적 고통을 딛고 일어서려는 밑줄 화자의 신념 밑줄 신념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보통 어조가 뭘로 드러나죠? 뭐뭐라 뭐뭐자 정도로 나타나죠. 뭐뭐하리라 뭐뭐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나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뭘 드러나지 못합니까? 신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는 아니에요. 두 번째, 꽃봉오리가 머리를 들다 좌절하는 것이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꿈을 버리려는 사람들의 애완 밑줄. 여러분들 시에서 모든 자연물의 행위는 누구로 봐야 됩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무엇할 수 있어야 되죠? 치환시키셔야 됩니다. 꽃이 죽고 사는 것도 다 누구의 모습이다? 인간이 죽고 사는 모습으로 전부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를 배울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지 꽃이 피고 지고 나무가 피고 지고 뭐 눈이 내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3년 4년 5년에서 화자는 흙 한 줌, 이슬 한 방울, 꽃 한 송이를 구할 수 없는 삭막한 땅에 대해서 탄식 밑줄 치시고요. 4번 1년과 2년은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어 있어서 리듬감 유사한 구조 반복 밑줄 리듬감 밑줄 의미 강조 밑줄. 우리 시할 때도 얘기했지만 2번 이상 반복되면 뭡니까? 운율형성하죠. 뭐를 나타낸다 그래서 강조의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 한번 봅시다. 온 세계는 황금으로 굳고 무쇠로 녹슨 땅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지금? 부정. 봄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않고 부정이죠. 새소리도 날아왔다 씨앗을 뿌리고 없어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지금 온 세계가 긍정 상황입니까? 부정 상황입니까? 부정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또 비슷한 내용이죠. 엉겅퀴로 마른 땅이니까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부정. 땀을 흘려도 받지 않고 꽃봉오리들도 머리를 들다 괄호치가 꽃봉오리가 머리를 드는 건 상승적 이미지예요? 하강적 이미지예요? 상승적 이미지는 긍정인데 문제는 들다가 뭐 하는 거죠? 타는역 끝으로 잠기고 마니까 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니까 상승적 이미지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 이미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 답지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쵸? 4번도 1년과 2년의 유사한 구조 반복 맞죠? 2번과 3번은 해결됐죠? 우리는 흙 한 줌 어디서 구할까? 누구의 가슴에서 파낼까? 파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파낼 수 있을까는 의구심일까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슬 한 방울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눈빛, 누구의 혀끝에서 구할까? 역시 유사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긴 하고 싶은데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꽃 한 송이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의 얼굴, 누구의 입가에서 구할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나왔네요.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의 발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의 발음이 첫 번째 뭐일 때는 첫 음절일 때는 뭘로 소리 나는 거죠? 의가? 오직 뭘로만 소리 납니까? 의로만 소리 나죠. 이로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래서 자 발음해 봅시다. 오직 의사만 되지 이사가 되지는 않죠. 두 번째 뭐일 때는 조사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 발음이 의도 되고 뭐도 되는 거죠? 애도 되는 거죠. 우리 의가 있다라면 뭐도 되고요? 우리 의도 되지만 우리 애도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음절 이상일 때는 무엇도 되고 의도 되고 뭐도 된다? 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에 있으니까 이건 뭐도 되고요? 민주주의도 되지만 민주주의도
이도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됐죠? 하나가 더 있죠. 무엇일 때? 뭐를 첫 음절로 가질 때? 첫 음절로 가질 때 희망이라는 거 있죠. 발음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희망은? 여기 이미 나왔지만 뭐 이로 발음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볼까요? 주의는 주의 혹은 뭐로 될 수 있다? 주의로 될 수 있죠. 이 음절 이상이니까. 주의가 두 번째 음절이 왔기 때문에 주의도 맞지만 주의도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우리의 혹은 우리애로 발음할 수 있다. 왜요? 우리의가 뭐니까 이때 의는 조사기 때문에 조사는 의도 되고 뭐도 된다? 애도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시계에서 시계 혹은 시계로 발음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분명히. 그런데 희망은 뭐 자음을 첫 음절로 가질 때는 뭐로 소리 난다? 이로 소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없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희망이라는 발음은 없습니다. 그냥 오직 희망입니다. 3번. 기억을 뒷받침하는 예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무생물의 범주의 분류사는 우선 사물의 형상과 관련된다. 장, 모 등 모양으로 구분한 것인데 종이 한 장의 장은 얇고 평평한 2차원적 사물, 두부 한 모의 모는 3차원 사물과 호응한다. 특히 이 범주의 시각적 인지가 가능한 사물로부터 추상적 동그라미, 추상적인 대상까지도 시각 동그라미, 시각을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류사가 있다. 그럼 3번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추상적인 것을 무엇하는 거? 시각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손목의 한계가 손목시계 한 개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추상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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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한 개는 뭐 시계니까 시계는 뭐 하는 거야? 대놓고 보이는 거죠. 2번. 그 사람은 3개의 은행에 저축 들고 있다. 그 아이는 사탕 여러 개 문제 없는데요. 4번 봅시다. 회장 자리 몇 개를 주어도 여러분들 회장 자리 몇 개 할 때 회장 자리는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돼야 된다라는 것. 4번 다음 중 어법상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랬습니다. 1번 해외여행을 가면서 풍토성 예방 알약이나 백신을 맞는데 돈을 아끼는 분이 많다. 맞나요? 틀렸죠. 왜? 해외여행 가면서 풍토성 예방 알약이나 백신을 여러분들 백신은 맞는 건 맞지만 알약은 맞는 게 아니죠. 그럼 알약을 뭐 하거나 먹거나 백신을 맞는데 돈을 아끼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의 호응 관계가 잘못된 거죠. 지금. 두 번째,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정책 개발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맞나요? 아니죠. 국가정책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다시 한번 그러면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정책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 번째, 우물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여름철 위생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물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면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요. 우물물이 오염이 됐으면 사람들 이제 먹어야 안 먹어요? 오염된 게 밝혀졌으면 안 먹으니까 위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먹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죠? 우물물이 오염되어 여름철 위생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밝혀지는 게 아니라 위협이 되어 여름철 위생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도 인간에게 감정에 이끌리고 말았지만 이성적 행동을 해야 된다. 맞죠? 딴짓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하도 그 뉴스에 떠서 감정에 이끌려서 말이에요.
스포츠계에도 지금 뭐 성추행 이게 막 만연하죠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나쁜 놈들. 열심히 가르치라고 했더만 딴짓이나 하고 말이야. 그쵸? 벌받을 놈들이에요. 자, 5번째. 다음의 단어들은 손가락이 명칭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짝이 잘못 지어진 것. 아우, 뭔가 많이 본 적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갑갑하죠. 무지는 엄지손가락 맞나요? 뭐 엄지손가락은 알겠는데 무지가 엄지손가락 맞습니다. 새끼손가락은요? 새끼손가락 소지입니다. 근데 약지하니까 왠지 맞아 보이잖아요. 새끼손가락은 소지입니다. 이 넷째 손가락 있죠? 이거 보통 바지 끼는 거. 이거 보통 무명지라고 합니다. 무명지.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은 식지, 가운데 손가락은 장지입니다. 왜? 장지라는 건 느낌은 알겠죠. 가장 기니까. 우리 이거 잘못 들었다가 난리 나는 장지. 그래서 이제 무명지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죠. 근데 뭐 안 되면 자기가 사서 자기가 끼워도 됩니다. 뭐 굳이 남이 끼워주길 바라지 말고 좀 아쉬우면 자기가 사서 끼워놓고 뭐 난이 있어 막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확인할 거 아니잖아요. 6번째.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기에 작성한 계획이다. 개요를 수정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현상. 문제를 항상 제기합니다. 여기도 문제 제기가 뭡니까? 탄산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니까 탄산 섭취가 많다라는 뭐가 있는 거죠? 문제 제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구체적 진술. 그래서 마이너스 현상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뭐를 밝힙니까? 원인과 분석을 하죠. 그리고 뭐 한다? 해결 방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문제 제기를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죠? 요즘 청소년 공부 안 한다. 해결 방법 뭐 해주면 됩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면 해결 방안이에요. 또 하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개인적 측면에서 보니까 뭐뭐가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니까 뭐뭐가 있어요. 그럼 해결 방안은 몇 가지로 해줘야 됩니까? 개인적 측면을 뒤집고 사회적 측면을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면 뭐가 추상적 해결 방안이 되는 거고 원인 분석을 뒤집으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나오는 뭐를 잘 봐야 돼요? 여기와 여기 나오는 뭐를 잘 봐야 됩니까? 범주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청소년의 개인적 문제만 나왔다라면 개인적 문제만을 얘기한다라면 사회가 고쳐주면 돼야 안 돼요? 사회가 해결해주면 안 돼요. 왜?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이 범주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얘기할 때도 이거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마이너스 형상 0이 왕따. 마이너스 현상 맞아요? 틀려요? 심각성 부각시키는 게 나옵니다. 뭐 0이 혼자 밥 먹고 혼자 학원 다니고 혼자 놀러 다니고 친구 100명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공주병. 해결 방안. 총살. 얘 죽이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왕따를 고치되 어떤 거? 공주병만 고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주제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주제. 탄산음료의 폐해. 두 번째 본론. 청소년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이유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의 영향, 패스트푸드 섭취의 증가, 청량감이 주는 자극적인 맛,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함. 두 번째 보니까 본론 두 번째. 탄산음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입니다. 인산염 섭취에 의한 칼슘 배출.
카페인 다량 섭취에 의한 건강 이상, 높은 당분과 열량에 의한 비만 가능성. 세 번째, 억제 방안, 전통 음식이 우수성에 대한 홍보, 탄산음료를 위한 홍보, 위해서 홍보 강화, 탄산음료 판매 금지 지역 확대 등등등. 1번 기억을 보니까 주제가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탄산음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와 소비 억제 방안. 그러니까 2번 3번 다 들어가는 거 맞겠죠 분명히. 두 번째 2-3-4를 보면 본론 어디에 3의 4를 보면 청소년 TV 시청 뭐가 있습니까? 시간대의 탄산음료 광고 금지 방안을 도출하게 된 문제 상황으로 탄산음료의 소비를 조장하는 상업 광고의 영향을 하위 항목에 추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한 무엇이니까 억제 방안이 바로 뒤집혀서 나올 거니까 억제 방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해결책이 되는 거죠. 디귿 2-1-4는 청소년 탄산음료 소비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1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4번 2-1-1과 1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어야 하므로 균형 있는 영양식당 개발과 보급으로 고친다. 뭔 소리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리을에서는 2-1-2를 서구화된 식생활의 영향, 2-1-2의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라는 문제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정도? 바람직한 식생활의 모델의 개발과 보급? 요 정도가 나오면은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탄산음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탄산음료를 가끔 먹으면 괜찮아요. 이거 맛있잖아요. 특히 탄산음료를 먹었을 때 기쁠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치킨 먹을 땐 잘 안 먹는 편이긴 한데 저는 삼겹살을 먹으면 꼭 탄산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술을 먹으면 탄산을 안 먹는데 왜냐면 삼겹살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거의 취하기 때문에 맥주 한 병이 뭐 과도한 음주거든요. 저는 한 병은 과도한 음주, 한 잔은 적정한 음주, 두 잔은 알딸딸한 음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먹을 때는 탄산을 안 먹는데 거의 잘 안 먹으면 탄산을 먹게 돼요. 햄버거를 먹을 때는 왠지 탄산을 꼭 먹어줘야 되는 이런 햄버거, 피자 먹을 때는 웬만하면 먹습니다. 먹고 싶어요? 끝나고 먹으면 되지 뭐. 그리고 살찌면 되지 뭐. 나왔잖아요 지금. 과도한 섭취로 인한 살. 됐죠? 아, 카페인이 있다는 건 또 처음 알았네. 탄산에 카페인이 있나? 뭐 그런 음료가 있나 봐요. 이제 당. 그 유튜브에서 봐가지고 저도 콜라를 넣고 한번 이제 끓여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탕 막 덩어리가 나온다 그래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걸 내가 먹고 있구나 하면서 먹었습니다. 진짜로 하면서 막 먹다가 냄새가 나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들 가끔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미식미식 거릴 때 탄산 먹지 않아요? 저도 보면 이게 좀 냄새 나서 냉장고에 있는 왜냐면 치킨을 그렇게 쉽게 먹는데 저희 집엔 탄산을 잘 안 먹다 보니까 냉장고에 쌓여 있어요 콜라가. 콜라를 언제 주냐면 저희가 못 먹으니까 뭘 할 때 콜라를 쓸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때 아니면 누가 뭐 고치러 오거나 AS 오게 되면 커피나 콜라 중에 뭐 드실래요 하고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런 거 주는 거는 문제 안 되잖아 업소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씩 드립니다. 요즘 플라스틱에 나오는 것들 그거 우리 집에 지금 한 20몇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먹으니까 콜라는 치킨은 그렇게 시켜 먹는데 그렇다고 그걸 뺀다고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더라고요. 한 번은 그거 대신에 포테이토로 바꿔주면 안 되니까 가격대가 안 맞는다고 안 바꿔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쿠폰도 되게 많아요 집에 아직도. 뭐 주로 먹는 게 네네 치킨하고 교촌 이거니까 교촌은 또 뭐 3개 쿠폰 모으면 그거 하나죠. 엣지 포테이토 해가지고 많아가지고 요번에 며칠 전에도 먹었는데 아직도 한 20개 정도 남았더라고요. 언제 다 먹니? 막 하면서 우리끼리 이것만 해서 포테이토만 시키면 안 되나 하는데 좀 미안해서 7개 주세요 하기 좀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시킬 때마다 또 까먹어.
치킨만 시켜놓고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갖다 드리면 시켜보세요. 아마 안 올 겁니다. 배달. 이 사람이 동네가 다르잖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7번. 다음 글에서 기억 리을의 핵심 의미를 잘못 요약한 것 그랬습니다. 하나 봅시다. 가정은 어버이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집단으로서 그 구성원이 사회적 기반이며 안식처이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 형태가 유동적인 것이어서 시대나 사회의 성격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가정의 형태는 유동적 변함이 있다. 맞겠죠, 분명히. 대가족 사회가 가정과 핵가족 가정은 그 집단의 크기와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나누어진 가정의 다른 두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면 니에는 가정의 형태에는 대가족과 핵가족이 있다. 맞죠, 분명히. 대가족은 농경 중심적 전통사회에서 가정의 모습이요. 핵가족은 공업화로 근대화된 도시명의 가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가족들이 모두 토지에 매달려 농사를 지어야 했던 농경사회에서 대가족 사회죠. 노동력 집약을 위해 자연히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고 가족 구성원들은 농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디귿 농경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토지에 매달려 농사를 지었다. 얼핏 보면 맞아 보이지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에는 농경사회는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다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구성원들이 무엇하고 있다?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리을 그들이 얼마만큼 협동하는가에 따라 그의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기에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서로 의존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러면 리을 농사의 성패는 가족 구성원의 협동, 단결에 따라 좌우되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요즘은 대가족 사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도 나이들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짓죠. 요번에 보니까 그 17살인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농사를 짓는 애가 막 있더라고요. 청와대도 갔다 오고 충청도에서 TV에 여러 번 나오던데 보니까 잘생겼는데 애가 농사에서 친구들 PC방 하는데 안 가고 트랙터 몰고 경운기 몰고 친구들이 놀자 그러면 닭 모이 줘야 된다고 염소 젖짜야 된다고. 근데 걔는 그냥 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확실한 가치관이 있어요. 안 놀고 싶냐고 놀고 싶은데 요즘에 뭐 농사 짓는 분들이 없고 나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가 끊긴다. 자기는 힘들지 않으니까 힘들다. 그래도 지을 거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쌀도 주면서 쌀 한 톨 이런 것도 힘들게 하니까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자기가 확신이 있다라면. 노래도 부르는데 뭐 요즘에 아이돌을 모르더라고요. 하도 어른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 나는야 뭐 흙에 살리라고 이런 노래 부르고 17살이 뭐 1930년대 노래 부르면서 아주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블라인드 치고 보면 한 최소 40대 아니면 한 60대라고 해도 뭐 다 되는 정도로 말도 충청도말 굉장히 사투리 잘 쓰더라고요. 정말로 사투리 느리게 지가 해요 막 이러면서 그거 보면서 이건 늙은이가 아니고 진짜 그냥 늙은이 같아. 근데 나는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는 다니는데 부모님도 엄청 반대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시킨다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자기가 그래서 뭐 수학여행인가 그거 갈 때도 체험학습 그런 데 갈 때도 못 갔다고. 자기네 염소하고 소가 걱정돼서 못 간다고. 중학교 때도 그랬대요 진짜로. 그러면서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노냐니까 친구들이 집으로 온다고. 와서 뭐하냐고 경운기 태워주고 트랙터 태워주고 소 젖자고 염소 젖자는 거 보면서 같이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어야 된다. 뭔가에 미치면 성공할 수 있겠죠. 8번 넘어갑니다. 다음 글에서 나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미주신 부분과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가시를 보면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조는 조금 더 하고 갑시다. 거기 수영산이라는 거 있죠.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본문에서 수양산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산입니다. 중국의 산 이름이 수양산이에요, 진짜로. 두 번째는 누구? 수양대군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산문은 사육신이죠. 노량진 바로 옆에 보면 사육신 묘가 있잖아요. 그쵸? 한번 가보세요. 멀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거기에 이제라는 게 있죠. 이제는 뭡니까? 백이와 숙제입니다. 그래서 성을 빼고 이 이름을 하면 이제가 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는 뭘 의미한다? 충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가 나오면 항상 충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주나라와 은나라가 신하 나라와 임금의 나라였는데 신하의 나라가 임금의 나라를 침범해서 없애자 뭐합니까? 백이숙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찌 신하의 나라가 임금의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냐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뭐만 먹다가 고사리만 먹다가 죽었다라는 일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시 잠깐만 볼까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원망한다. 충절을 지킨 사람을 원망한다. 죽어 죽은들 채미조차 하지 않았느냐. 또 굶어 죽었다고 거기서 채미 뭐했니? 풀을 먹고 살지 않았냐. 그것이 비록 풋세인 것들 조그만 풀이지만 그거 누구 땅에서 났니? 이 말이죠. 그럼 네가 수양산에 들어가서 먹었던 풀이 그거 누구 땅에서 난 거니? 네가 싫어하는 임금의 땅에서 난 거 아니냐. 어쨌든 이걸 통해서 백이 숙제를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산문 나는 뭐하지 않겠다. 수양대군이 뭐하면 임금이 된 이 나라에서는 뭐하도 먹지 않겠다. 풀, 고사리조차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절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그럼 나시를 보니까 이 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이숙제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를 뒤집은 작품이다. 그래서 원망한대요. 아우 너의 충절은 나보다 못해 이 정도예요. 백이숙제는 지조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버렸으나 시인은 고사리를 캐어 먹은 것조차 비판하고 치열한 대결 정신이 더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문학은 이와 같이 새로운 발상 동그라미 칠까요? 새로운 발상을 통해 현실을 뛰어넘거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다.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1번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관 지어내요. 보세요.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상관을 지어냈대요. 초가 상관을 하나 지어냈대요. 열심히 일해서. 근데 초가 상관에 몇 칸? 3칸이 있는데 한 칸은 누가 있고요? 나 한 칸. 그 다음에 한 칸은 누가? 나 한 칸, 달 한 칸. 여기는 달이 한 칸. 또 누구 한 칸? 청풍 한 칸. 그러면 이 달과 청풍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자연입니다. 그런데 강산은 들어올 곳이 없으니 둘러두고 강과 산은 둘러두고 보겠다. 무슨 친화이십니까? 자연 친화. 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건 아니죠. 됐죠? 두 번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뭐 하지 않을까? 여기에 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집에? 청풍이 이 방에 한 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집에 방이 여러 칸 있는데 한 칸은 아무도 안 써. 왜 안 써? 이거 달이 사는 방이야, 이래요? 미친 거지. 야, 저 방 왜 비었니? 저거 좀 있으면 바람 들어와서 자야 돼. 막 이래요? 보면서 바람아 얼른 와. 지금 12시야. 얼른서 자야지. 너 뭐하니? 막 이래요? 병자예요, 병자. 이 정도면. 자, 두 번째.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배웠죠. 동짓달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이는 크게 하늘이를 배웠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늘이를 배워내요. 춘풍 이불 날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추상적인 것을 서리서리 하늘이 배는 것 또는 서리서리 넣는 것 굽이굽이 펴는 것 무엇시켰습니까? 구체화시킨 거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 황진이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그럼 좋겠어 나도. 여러분도 좋지 않을까요? 어느 날 애인하고 데이트할 때쯤 되면 오늘 밤이네 뚝 잘랐다가 자기야 일로 와 하면 나 이제 들어가야 돼. 기다려. 내가 밤 잘라와서 줄줄줄 펴가지고 앞으로 8시간이 더 있어. 막 이래요. 미친 거지. 재밌겠다 그러면. 그렇죠? 세 번째. 간밤에 울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내는구나.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보내도다. 간밤에 울던 물이 여울이 슬퍼 저 물이 거슬러 흐르고저 물이 울고 있대요. 정상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새로운 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울듯이 나도 울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삿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홈이 메고 산전을 흠에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흠에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소와 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웠다. 이거는 그냥 사실적인 것을 묘사한 거죠 지금. 그래서 정답은 뭐 4번 새로운 발상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시는 아니었어요. 9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대에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 그랬습니다. 자, 진 나라를 망할 자는 호라. 진 나라를 망할 자는 호라 그랬습니다. 태평천하입니다.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샀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에다. 근데 진나라를 망할 자는 호니까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던 겁니까? 지 자식이었던 얘기죠. 그럼 호가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호가 뭐로 생각했는데 호나라, 오랑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는 뭐다? 지 자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자식 호의 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더니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이 떠나기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거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 참말이구만. 그러면 참말이여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활원있게 생반사회주의 하다가 냅다 경찰서에 잡혀 546시를 넣을 놈이 그놈이 그게 을이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흐여 부자놈이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서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윤직원은 뭐합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죠.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럼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하면 뭐가 돼요? 잡혀가는 거죠.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게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호죠. 그러니까 원래 윤직원은 예전에는 누구에 의해서? 화적패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탕진당한 적이 있고 지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오랑캐들이 자기 집안을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자기 손자인 종아기가 뭘 하게 생겼어요. 사회주의가 돼서 집안이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호다. 호나라가 아니고 자기 자식이듯이 호가 몇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다음은 동사합성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사례를 잘못 연결한 것 그랬습니다. 동사합성법에 의해 형성된 합성 동사들에는 통사적 구성과 비통사적 구성이 있다.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 본동사 연결어미 보종사 등의 형태로 형성되는 경우를 일컬어 동사적 구성이라고 하고 동사의 어간으로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기억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1번 새의 동트는 바다에 서서 새를 설계해 본다. 10번에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동이 트다니까요. 2번 목적어와 서술어입니다. 후미에 있던 한 선수가 갑자기 다른 선수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앞에 서기 시작했다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고요.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아니라 앞에 섰다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어와 서술어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조사는 생략되는 거니까. 세 번째,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래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다음에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다음에는 뭐 하지 않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면 연결음이 있습니까? 돌다에다가 뭐가 왔습니까? 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 가다니까 연결음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감기가 나으려고 해서 이제 콧물이 마르니까 자꾸 코가. 11번. 다음 중 로마적 표기가 바르게 된 것 그랬습니다. 마철력. 여러분들 로마적 표기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 뭡니까?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표기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발음을 무엇으로? 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철령은 어떻게 발음됩니까? 마철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낭림산맥. 낭림산맥인가요? 낭림산맥인가요? 뭐가 벌어져야 돼요? 비음화가 벌어져야 되죠. 낭림산맥이 되는 겁니다. 가롤동이 되는 거죠. 가롤동. 그 다음에 인천대교. 그럼 마철령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뭐가 틀렸는데? 철이 LL이 와야 되죠. LL, 리을 발음이기 때문에 LL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낭림산맥은 맞고요. 가롤동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GAL이 아니라 GAR이 와야 되는 거죠. 롤이 돼야 되니까. 리을이 첫 음에 올 때는 뭐가 되는 거죠? R이 되는 거죠. 초성이 올 때는 R이 되는 거고요. 종성이 올 때는 L이 되고요. 두 개가 연속될 때는 L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롤동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WOL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가롤이 다 틀렸네. 그쵸? 가롤은 GA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롤이 돼야 되니까 롤이 되려면은 뭐가 되는 거죠? RWOL이 돼야 되는 거죠. 가롤 그 다음에 동이니까 DONG가 돼야 되겠죠. 인천대교 뭐가 틀렸습니까? 브릿지는 대문자입니다. 인천대교 브릿지입니다. 자, 12번. 우리말을 활용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열 없는 색시 달밤에 삭가 쓰다. 맞아요. 열 없는이 뭡니까? 열 없이 성질이 다부지지 못한 것 또는 겸염쩍고 부끄러워하는 것 또는 정신이 흐드려져 망령된 것이 열 없이입니다. 그러면 열 없이 색시 달밤 삭갓을 쓰니까 겸염쩍고 부끄러운 색시 달밤에 삭갓을 쓰다. 괜찮고요. 달빛에 취해서 발밤발밤 나선게 얘까지 왔네. 발밤발밤은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이 가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는 것. 그래서 달빛에 취해서 보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여기까지 왔네. 이런 것들. 어린애가 혼자서 댕글댕글 놀았다. 댕글댕글은 뭡니까? 댕글댕글은 책을 거침없이 줄줄 잘 읽는 소리입니다. 또는 그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혼자서 놀고 있을 때 댕글댕글이 아니라 뒹굴뒹굴 놀고 있는 겁니다. 댕글댕글은 책을 읽는 거니까요. 4번 혼자 손으로 많은 식구의 바라지에 애명글면 애쓴다. 힘겨운 일을 이루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게 여기 나온 애명글면입니다. 자, 13번. 다음 보기에 기역 리을을 아래 글의 뒤에 배열하여 논지를 살리고자 한다. 기역 리을을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만일 흔히 말해홍보와 같이 과거의 한국 문화에서 독창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면 결국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문화적인 독창성이 없는 민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사대주의를 한국사의 특징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한국 연구나 문예 작품에서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5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 허장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선천적인 민족성을 모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장인 것이다. 우선 영구불변의 민족성이란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혹은 불교나 유교나 미술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국 민족의 문화적 산물 중에서 수입품이 아닌 것이 하나인들 있느냐고 물을지는 모르겠다. 자, 그럼 보기 순서를 보면 이건 뭡니까? 어리석은 질문이다. 니은 서구의 여러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그 민족들은 독창성이 없는 모방적인 민족성을 가진 민족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기억과 니은만을 비교해 본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기억이 반드시 먼저 와야 되는 건 맞죠? 니은 오면 생뚱맞아지니까. 그럼 답지가 일단 3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 다음 디귿 오히려 동그라미 치세요. 오히려 다른 민족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진취적인 성격.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진취적인 성격. 밑줄 치시고요. 새로운 문화 창조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리을 순수하고 고유한 문화란 어느 민족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밑줄 치시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무엇과 무엇은 연결이 돼야 돼요? 니은과 디귿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 중에는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니은이 먼저 오고 디귿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럼 니은과 디귿 순서대로 된 건 몇 번이 있습니까?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리을이 먼저냐 아니면 리을이 맨 마지막이냐를 보면 좀 쉬운 일이죠. 리을이 맨 마지막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문맥상 기억이 뜻하는 것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는 개인적인 선입견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큰 장애는 없다. 선입견을 고집입니다. 이건 장애입니다. 장애니까 독단, 아집, 애착, 집착 중에 뭡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죠. 그건 뭐죠? 아집이 되는 겁니다. 독단은 뭡니까 여러분? 독단. 자기 혼자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애착은요? 사랑하고 아껴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애착입니다. 근데 애착이 좀 심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착과 집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애착은 너무 아까워서 뭘 하더라도 허용은 다 해주되 내게 있을 때 좀 아껴주는 마음이죠. 집착은 어디가? 몇 시야? 왜 안 와? 왜 그렇게 감시해?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이거는 애착일까요? 집착일까요? 집착입니다. 오빠 나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좀 관심 가져. 널 사랑해. 미친 거죠 이거는. 이거는 방목이죠. 헤어지자고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면 헤어지셔야 돼요. 그런 거 왜 사겨? 근데 오래된 부부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지 서로에게. 집착은 뭐가 강해지면? 원래 집착은 마음에 새겨두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집착인데 요즘에 집착은 뭔가에 너무 몰입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집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애착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애착이 아닌 집착을 갖게 되죠. 모든 걸 올인하더라고요. 전 좀 반대인데. 올인하면 뭐해? 자식이 그러면 다 지가 알아서 컸다고 할 거고. 그리고는 엄마 아빠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자기 살기 바쁠 텐데. 그러니까 적당히 애착을 갖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월급의 15%를 항상 세뇌를 시켜서 네가 월급 받으면 15%는 엄마 아빠 거다. 그렇죠? 너에게 들어간 돈을 회수하겠다. 하셔야 됩니다. 30%? 너무 센데? 30%는 너무 세지 않나? 나도 그걸 올려볼까? 30% 괜찮겠다. 15%씩 아들, 딸 하나씩 15%씩? 괜찮네. 15%는 주세요, 아들. 왜 줘? 85%를 아들들도 살아야지. 자기도 결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 결혼해서는 집에 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리 20살 되면 다 내줘줄 거야.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해줄 거야. 다 내줬고 네 살 길은 네가.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 부인님하고 얘기하기를 분명히 확실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안 해준다.
우리가 먹고 쓰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돈이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고 가겠다 생각 같아요. 단 집을 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나 의사가 됐어. 인권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러면 아니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일을 하니까 돈 못 벌잖아. 그러면 집을 해주겠다. 아니면 네가 벌어서 살아. 그 빌부터 사는 건 절대 반대다. 어디다 대고 빌부터 살아. 그때까지 키워줬으면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얘기해. 그런 것들은 조금 좋은 일이잖아 사실은. 그러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는 집은 해주겠다. 네가 하고 싶은 일 계속 해라. 그 정도가 아니면 돌아야지 쥐가. 그리고 월급 차압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런 일하면 월급 차압 안 시킬 거야. 지금 얼마나 분다고 그러면 얼마나 분다고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바로 차압 들어가는 거지 뭐. 각서 쓸 거야 20살 되면. 법적 효력을 해서 공증도 받아놔야 되겠어. 대학은 딱 있어요. 뭐냐면 대학은 들어갈 때 입학금은 내준다. 근데 여기서 약간 갈려 부인님하고 얘기가. 거기까지는 딱 맞는데 좀 갈린 게 뭐냐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 일절 없다. 일절 없다. 지가 알바를 해서 돈을 보고 뭐 손녀도 내라 2주인데 우리 부인님은 좀 달라. 수업료나 용돈 둘 중에 하나는 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는 줄 수 있다. 나는 둘 다 안 된다. 여기서는 약간 갈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사실은. 자기가 벌고 자기가 알바하면서 하는 사람 많잖아. 그 고생해야지. 그래서 약간 좀 의견이 거기에서는 좀 갈리고 있어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정쩡하게 대학 갈 거면 가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가 계신 제주도로 가서 거기서 다녀라. 국립대학밖에 안 보내주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서 뭐 아주 좋은 대학이 아니면 할머니가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라. 정해버렸어.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지가 알아서 이제는 해야지. 그렇잖아.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15번. 다음 문장이 시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제에 대해 탐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 시제하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고요. 완료성과 진행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건시와 발화시라는 단어까지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고요. 1번. 기억. 일주일 뒤에 일주일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 밑줄 치고. 마당에 예쁜 꽃들이 피겠다. 겟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제 동그라미. 해수욕장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1번의 기억. 예쁜은 상대적 시제로 미래에 있어서의 현재이다. 맞죠? 미래에 있어서는 현재가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니은의 발화시는 말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하면 과거 시제이다. 맞아요? 틀려요? 말하는 건 지금이죠. 근데 어제 얘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발화시로 보면은 과거 시제 맞습니다. 3번. 상대적 시제는 문장이 종결형이 나타내는 시제이다. 맞아요? 그렇지는 않죠. 상대 시제는 문장이 종결형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관용사형에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동사와 형용사에 붙은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는 서로 다르다. 동사에서는 뭐가 붙는 겁니까? 여러분은 는. 형용사에서는 니은이 붙는 거죠. 그쵸? 왜냐면 형용사에서는 뭐가 붙을 수 없습니까? 는을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겁니다. 16번. 다음 노랫말에서 잘못 쓰인 낱말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것. 짓궂은 운명 속에 떠다니는 나그네의 몸, 돌뿌리 살아온네, 눈물 속에 길은 멀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돌뿌리는 없죠. 돌불입니다. 나무가 뿌리고요. 돌은 불입니다. 요번에 그 학생들하고 수업하다가 보니까 막 애들이 막 거품을 물던데, 사람은 입이지만 동물은 뭡니까? 주둥이가 맞는 거죠.
개주둥이니까 어떻게 개한테 그럴 수 있어요? 뭐 인격적인 모독이요. 인격이란 단어 자체가 인간에 대한 격이지 개가 인격이니? 그러니까 아니 개가 반려동물이잖아. 그럼 반려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개는 입이 어떻게 주둥이야? 막 그러길래 어우 저놈이 그럼 넌 아우 진짜 이게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아집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아니 구분을 못하는 거야. 새는 주둥이에요 풀이에요? 둘이 풀이죠. 조류는 풀이고 동물은 뭐고요? 주둥이고 사람은 입이잖아요. 아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그렇게 함부로 막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말을 계속했어요. 동물과 동급이 되겠다는데 뭐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생명체지. 아이씨. 근데 와가지고 뭐 우리 이게 확대가 돼요. 이게 왜냐면 이 오류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잡아먹는 야만인이야 막 이러길래 아니야 야만인 아니야. 반려견을 먹지는 않아. 식용육을 먹지. 저도 보신탕 그 먹먹탕 먹는 사람들을 100% 이해합니다. 근데 기르던 식용을 먹는 걸 이해하는 거지 반려견을 먹는 걸 이해를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반려견을 먹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난 웃겨. 아 그렇게 떠드는 놈들이 보면 원숭이 골 쳐먹더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쥐는 소 안 먹나? 그럼 소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를 애완으로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야만이냐. 맞아 안 맞아? 이쁜 병아리 기르는 놈들이 치킨 먹으면서 아우 우리 병아리 예뻐. 닭 먹으면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개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청결도라든가 아니면 너무 학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렇게 먹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생선 먹으면 안 되잖아. 왜 어항에 그 기른 사람들 보면은 우리 생선을 어떻게 먹어 도대체? 불쌍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뭐만 먹어야 돼? 풀떼기도 먹지 말아야 돼 나중에 되면. 풀도 생명체인데 지도 살겠다고 나온 걸 왜 죽여? 우리 뭐 먹어야 돼? 굶어야 돼? 죽어야 돼? 이 논리가 웃기잖아요 사실. 근데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구분해서 아이 참 진짜 꼭 그런 놈들이 진짜 치킨 먹으면서 병아리 예뻐 병아리 나 병아리를 죽이는 사람 이해할 수 없어 치킨 다 뜯으면서 그럴 거야 분명히. 자 두 번째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이건 선생님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도대체? 드리고가 아니라 드리고죠. 드리고 보세요. 드리고가 아니라 주다니까 드리고죠. 드리다에서 나온 거니까 기본형이 드리다죠.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구암자 유점사 법당리 칠성단 도도 묻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 묻고가 아닙니다. 묻고입니다. 묻다가 기본형이 되버리면 퀘스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문제 없으십니다. 17번 다음 중에서 주제문과 주제문 동그라미 치고요. 뒷받침 문장 미주 치고요.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1번 볼까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역사에서 계속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 없죠. 이거는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의 위협이 상존했던 중국과 우리는 대소강약에 있어 서로를 견줄 바가 되지 못했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군신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에서 위배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문화는 정지에 있지 않고 움직인다. 그럼 문화가 뭐가 되는 거? 움직이는 거. 문화가 변화되는 것. 그것들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문화는 세대와 세대 사이를 흐른다. 괜찮죠 여기까지. 두 번째 그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문화는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문제 없습니다. 흐르는 거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야말로 참된 결의 문화의
이거는 우리 문화에 대한 뭘 갖자? 관심을 갖자지 문화의 변동은 아닌 거죠. 그래서 통일성에서도 위배됐고요. 세 번째,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편파적이다. 그러면 자기중심, 편파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남에게는 불리하게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많다. 문제 없네요. 인간은 흔히 자신의 언행과 같거나 유사한 타인의 언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언행에 적용한 것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편파적인 건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뭐 틀렸나 한번 봅시다. 대학 생활은 인생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누구? 대학에서 인생의 이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학생은 아직 이해타산을 모르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글쎄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대학생은 풍부한 감수성과 예민한 정서의 소지자로서 독서와 문학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정열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학생의 특성에 관한 진술로 보기엔 좀 어렵죠. 이점으로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민한 정서 소지자는 대학생만 갖는 겁니까? 중고등학생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독서와 문학과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정렬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대학생만 가지는 이점은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비밀하게 연결된 3번 그러니까 3번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4번은 이거는 대학생만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성 친구 몇 살 때 사귀었어요? 대학교 가서 사귀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보통 사귀잖아요. 그때 열정적이고 풍부한 감수성과 예민성 가지고 기본 막 가서 벌렁벌렁하고 그렇잖아. 물론 책은 읽어내기 안 읽었겠지만 대학교 때는 더 안 읽어줘 책은. 여러분들은 대학교 때 보통은 생화학 실험을 많이 했죠. 생체 실험을 많이 했죠. 특히 화학. 알코올의 분해 요소에 대해서 책으로 배우지 않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실생활에서 배웠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마루타가 되리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소화기관의 역할을 배웠죠. 그래서 소화기관에 상투압이 일어나는 걸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고 상투압의 역할이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거 뭔지 알겠어 하면서 배웠잖아요. 18번 다음 중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겁니다. 미친 듯이 날뛰었다. 미친과 듯이는 띄어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듯이가 뭐기 때문에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시는 거 맞습니다. 듯 다음에 조사 이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 좀 쉽게 나왔으니까. 노래를 부르는데도 소질이 있다. 이거는요. 대가 뭡니까? 의존명사입니다. 부르다에다가 관형사용음이 는이 온 거죠. 그래서 부르는 뛰고 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니은지가 뭐가 됩니까?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쓰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 일은 할만하다. 만하다, 성쉽다. 이것들은 뭐가 되고 붙여도 되고 뛰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할만하다 왠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만하다, 성쉽다가 붙으면 붙이고 뛰는 거 모두 허용이기 때문에 맞는 게 되는 겁니다. 19번 보기 1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 2의 디귿의 뜻풀이를 추구할 때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았다. 어제 본 영화는 참 재미있었다. 법관이 되기 위해 사법고시를 보았다. 엄마가 시장에 갔다 올 동안 집 잘 봐라. 자네를 보러 멀리 왔는데 박대학인가? 자, 보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니은 맡아서 관리하거나 지키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19번에 보면 A는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혹시 있나요? 미음이죠. 시각으로 대상의 존재나 모양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제 본 영화는 참 재밌다. B는 뭐에 해당할까요? 리을이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는 거. 됐죠? 그러면 C는요? C는 지금 기역, 니은, 리을, 미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법관이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본 거는 뭡니까? 실력이 나타나도록 테스트를 보는 거, 시험을 보는 행위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D, 엄마가 시장에 갔다 올 동안 집 잘 봐라는 뭐가 되는 겁니까? D 같은 경우는 니은, 맡아서 관리하거나 지키다. 자네를 보러 멀리서 왔는데 박대학인가? E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일 따위를 맡아서 했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일단은 금묵자욱이 뭐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죠. 환경 결정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친구에게 뭐 하기 쉬우니까 영향받기 쉬우니까 나쁜 친구는 뭐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뭐 단어가 금묵자흑입니다. 단금쥐교는 무슨 말이죠? 단금쥐교. 교자까지는 알겠는데 단금 날카로운 쇠붙이를 자를 정도의 뭐 굳은 사귐. 날카로운 쇠를 자를 정도의 굳은 사귐이 되는 거고요. 망운지정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상분지도는요. 분자가 무슨 분자입니까? 어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분유할 때. 그래서 뭘 맛볼 정도로 대변을 맛볼 듯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첨한다 뜻입니다. 간신이죠. 오정육부를 다 내주고 뭐 한다는 겁니까? 아첨을 한다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의 예문과 맞는 고사 성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되고 물줄기가 바위를 걸러 폭포를 만든다. 의탁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이름 또한 이에 따르게 된다. 이는 벗사기는 돌에 있어 유념해 둘 만한 일이라. 그럼 친구 따라 모든 게 바뀐다는 얘기니까 금목자 흑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1이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교재 수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수필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갑시다.